네. 자, 우리가 이제 그 유형별 연습 문제 이론 공부를 다 마치고 앞 시간에 이제 실무 수행, 즉 분계 연습으로 내용이 바뀌어져 가지고요. 지금 분계 연습을 홀수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 시간에 몇 번까지 분계 연습을 해봤나요? 7번까지요. 13번 할 차례예요. 아, 13번 할 차례인가요?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0페이지 13번의 거래를 보도록 하죠. 전기의 평양 상사의 외상 매출 대금 440만 원을 회수불능 채권으로 대손 처리를 하였으나 당일 전액 현금으로 회수가 되었다. 단 상기 금액은 전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대손 요건 충족으로 대손세 공제를 받은 바가 있다. 네. 그러면 이거 부가세를 못 받는 걸로 해가지고 대손세 공제 받았으면 이건 부가세 예수금까지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두 가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미 대손 처리한 채권이 매출 채권이 회수되는 경우에 회계 처리. 기본적으로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한다. 이걸 아셔야 되고.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대손 충당금으로 440만 원을 다 설정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느냐? 단 이미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거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세 예수금으로 한다. 그러니까 440 중에 부가세가 40만 원이잖아요. 저기를 지금 전년도 1기 확정신고 때 대손세 공제를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외상매출금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매출세액으로 이걸 신고를 다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으로 40만 원은 회계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분계를 하자면 차변에 오는 것이 지금 이게 몇 번 문제예요? 13번 문제죠. 자, 13번 분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3번의 분계는 차변이 두 개가 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대변이. 자, 차변은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현금이 440만 원이 되고요. 대변이 부가세 예수금으로 40만 원 회계 처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으로 400만 원 잡아야 된다. 가령 대손세 공제를 받지 않았다. 아무 말이 없으면 전부 다 대손 충당금으로 440만 원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손세 공제를 받았다 그러면 부가세 예수금으로 분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부속서류도 작성해야 돼요. 이거에 대한 부속서류는 우리가 대손세 공제 신고서라는 그 양식을 꺼내 보면 탭이 두 개가 있어요. 공제 신고서와 그다음에 하나는 지금같이
공제 받았다가 다시 부가세 예수금으로 신고해야 되는 거. 자, 13번 분계 여러분 이해하셨죠? 다음에 1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401페이지네요. 15번 문제 볼까요? 당사는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100만 원을 경기 상사에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랬습니다. 자, 백화점 같은 데라든가 어떤 매장에서는 상품권 판매를 하고 있죠. 이 상품권은 상품 매출이 아닙니다. 선수금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상품권이라는 것은 종이를 주고 물건값을 미리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선수금하고 구분할 때는 상품권 선수금이라는 회사 설정 개정 과목을 하나 만들어 쓰면 돼요. 자, 만들어 쓴다고 가정을 하고 15번 문제는 이렇게 분계가 됩니다. 차변에 현금이 100만 원이고요. 대변에 상품권 선수금 또는 그냥 선수금 해도 돼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경기 상사에 상품권을 팔았다는 게 거래처가 있기 때문에 경기 상사 코드를 걸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분개하는 겁니다. 상품권 선수금 계정을 안 만들어 쓰는 회사는 그냥 선수금 처리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7번의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17번 문제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 300만 원을 현금으로 예치하고 우리은행 당좌 거래를 개설했어요. 그러면 대변의 현금 출금 전표로 쓰면 되는데 이런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을 우리가 개정 과목을 뭘로 사용하냐면 특정 예금이라고 하죠. 현금과 예금이라고 해요. 특정 현금과 예금. 투자 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이 특정 현금과 예금은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은 개정 과목이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개정 과목이다. 이거 알아두십시다. 우리은행 거래처 코드 걸어줘야 되고요. 대변은 현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당좌 개설 보증금을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고 하는 투자자산 개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 요거 알고 계셔야 되겠죠. 다음에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주식회사 하나 기계로부터 자동 포장기를 구입하고 5천만 원에 공급가액 5천에 세액 500만 원입니다. 대금을 기수령한 정부 보조금 3천만 원을 포함해서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자, 정부 보조금 3천만 원 보조받은 거에서 5천만 원 기계를 샀으니까 우리 돈은 2천만 원 들어갔겠네요. 자,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19번. 차변은 기계장치라는 자산이 증가해야죠. 포장 기계니까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세액은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부가세 대급금이 되죠.
500만 원이 부가세 대급금. 자, 대변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죠. 얼마를? 5,500만 원을. 이때 보통예금 거래처는 한국은행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 돈으로 다 산 것처럼 분계가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이 분계를 해놓고 이제 우리가 기계장치를 사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때문에 지금 이 분계는 어디에 분계가 들어갔다고 보냐면 메인 매출 전표에 여러분이 입력했다고 보시면 돼. 메인 매출 전표에 우리가 이제 실무 수행할 때는 이것을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한단 말이에요. 세금계산서 받고 정리를 하니까. 그런데 정부보조금 받은 거래는 일반 전표에 정부보조금 정리분계를 한번 다시 합니다. 일반 전표 가셔가지고 이 메인 매출 전표하고 같은 날짜로 차변에 정부보조금 104번. 이 104번 코드가 뭐냐면 보통예금의 다음 코드를 가지고 보통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정부보조금을 수령할 당시에 이 3천만 원을 수령할 당시에 보통예금 차감 계정으로 대변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없애줘야 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제 돈을 사용해 버렸으니까 정부보조금의 보통예금 차감 계정은 없어집니다. 차변에 와서. 대신에 대변에 말이죠. 다시 정부보조금. 이거는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 기계장치 코드가 몇 번인가 한번 볼게요. 자, 기계장치가 코드가 206번이잖아요. 그러면 207번이 감가상각 누계획으로 쓰고 있으면 이제 정부보조금 차감 계정은 여기 비어있는 것 중에 이 회사 설정 계정 과목들 이런 거 비어있는 자리 있잖아요. 이런 대로 만들어 쓰는 거예요. 219번에다가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으로 정부보조금이라는 계정을 하나 만들어 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코드까지 여기서 명시할 수는 없지만 기계장치가 가지고 있는 코드의 다음 코드 206번의 그 다음 코드 예를 들어서 219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이에요. 이 분계를 통해서 보통예금을 사용해 버렸으니까 정부보조금 보통예금 차감 계정은 감소를 시키고 즉 없애주는 거예요. 상계시키고 대신에 이 기계장치 취득 원가의 3천만 원은 정부보조금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으로 정부보조금을 대변에 기록해 두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론 문제에서 또 이 경우에 취득 시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은 얼마냐? 라고 만약에 질문을 던졌어요. 얼마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보통 장부 금액 하면은 감가상각 끝나고 취득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서 장부금액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부보조금은 취득할 때부터 장부금액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얼마라고 그래야죠?
2천만 원이라고 답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 자, 기계장치 취득원가가 5천만 원이죠. 여기 차감 계정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정부 보조금을 차감시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계장치의 취득 시 장부 금액은 하면은 5천만 원 하면 틀려요. 2천만 원이다. 정부 보조금만큼을 차감해가지고 장부 금액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19번의 이 내용은 정부 보조금을 보조받아가지고 유형자산 취득했을 때의 분계,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추가적으로 일반 전표에 이와 같이 정부 보조금 서로 상계하고 신규로 하는 차감 계정을 또 만드는 이런 분계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해 주어야 한다. 이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미납된 부가가치세 500만 원과 전년도 2기 확정분, 이에 대한 가산세 24,000원을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납부했습니다. 미납된 부가가치세는 미지급세금이었죠. 미지급세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기로 한다. 보통 이렇게 합니다.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금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그래서 대변의 보통예금은 524,000원이죠. 그리고 차변에 미지급세금 500만 원에 세금과 공과금 24,000원 이렇게 분계하시는 거예요. 한번 써볼까요? 21번 분계는 차변이 미지급세금, 거래처는 이제 세무서 코드 걸잖아요. 세무서 코드 이제 검색해가지고 거시면 되고, 5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24,000원. 이거는 비용 발생이고요. 미지급세금은 부채 감소죠. 대변은 보통예금. 보통예금의 코드는 한국은행 5,024,000이 됩니다. 거래의 결합관계도 한번 써봐요. 오래간만에. 차변의 미지급세금 부채 감소, 차변의 세금과 공과금 비용 발생, 대변의 보통예금은 자산 감소. 이렇게 거래의 결합관계 여러분 다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23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3번은 어떤 문제인가? 주차장으로 사용할 토지를 기흥개발로부터 구입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지출을 했다. 자, 지출한 내용이 토지 금액 5천만 원. 그런데 선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 4,500만 원은 보통예금에서 이체시켰네요. 그러니까 여기 토지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미리 지급한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선급금이네요.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 80만 원,
그런데 원천 징수를 했네요.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그래서 78만 원만 현금으로 지급을 했네요. 복잡합니다. 이 분계가. 원천 징수를 하면은 이건 예수금이에요. 이거는 예수금. 네.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여기 개정 과목을 명칭을 기록을 해 보면 이거는 예수금이고 이 78만 원은 현금이고 그 다음에 4,500만 원은 보통예금이고 그러니까 보통예금 지급했으니까 대변의 보통예금 현금 지급했으니까 대변의 현금 부채가 증가했으니까 대변의 예수금이 가는 거죠. 그러면 대변을 한번 다 더해 볼게요. 4,500에다가 80만 원 대변이 예수금 현금까지 해서 그래서 4,580만 원이네요. 자, 선급금 이거 자산 잡았으니까 이거 대변에 가야죠. 예. 그래서 대변에 선급금. 그러면 500만 원 더하면 5,080만 원이네요. 네. 그러면 차변에 오는 것은 딱 하나겠죠. 이 모든 게 선급금이며 보통예금이며 현금 나간 거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토지의 취득원가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차변에는 토지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5,080만 원 이렇게 분계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이 거래는 차변의 토지가 5,080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변이 여러 개로 쪼개져요. 우선 선급금부터 해볼까요? 선급금이 거래처가 있었나요? 기흥개발 여기에 500만 원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보통예금은 한국은행 4,500만 원을 지급했고 그 다음에 원천징수 2만 원을 뗐으니까 예수금 2만 원을 공제하고 중개사한테 78만 원을 지급했어요. 현금으로. 현금을 78만 원 지급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대변이 5,08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는 것은 그 부분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개정 과목을 하나씩 거기다 대입을 시켜주시면 돼요. 대입을 다 해놓고 이제 그걸 보면서 점표를 입력을 하면은 쫙 맞게 되죠. 자, 분계가 이제 평소에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던 분계도 많이 나옵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올 줄 모르니까 다양하게 거래를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자, 25번 제품 건설을 위해서 건물이 있는 부지를 구입을 하고 동시에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건물이 있는 부지의 구입비로는 1억 원. 이것을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고요. 철거하는데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해본 적 있죠? 철거 비용까지 모두 뭘로 봐야 돼요? 부지. 토지로 봐야죠. 이거는 건물을 산 게 아니고 창고라는 건물을 건설할 부지를 구입하는데 1억 원에다가 거기에 철거해야 될 건물이 있어서 500만 원을 들여서 철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억 500만 원 모두가 토지의 취득원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계는 25번이죠. 차변이 이것도 토지가 1억 500만 원이 된다. 105,000,000. 그리고 대변이 이제 두 개가 되겠죠. 대변이 보통예금과 현금. 네, 보통예금 한국은행이 1억 원. 그리고 500만 원은 뭐예요? 현금으로 500만 원 지급했죠. 철거비 5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27번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요? 27번. 보유 중인 토지 일부분을 부산산업에다가 4천만 원에 매각을 했군요. 장부 금액은 2,300짜리인데 근데 토지의 일부분이네요. 그리고 대금은 부산산업에 전기 2월 외상매입금 1,500과 상계 처리를 했네요. 그리고 잔액은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지금 토지를 부산산업에다가 4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를 처분하는 분개를 해야 되죠. 그런데 돈으로 안 받고 1,500만 원 외상매입금 공제하고 나머지는 다 받았네요. 그러면 1,500만 원 차변에 와서 부채 감소되고 또 나머지 차변의 보통예금으로 2,500만 원이 기록이 되겠네요. 2,500만 원. 자, 그러면 차변에 4천만 원. 그러면 우리 토지를 처분할 때는 대변에 장부 금액을 기록해야 되거든요. 토지가 대변에 2,300만 원이 기록이 되죠. 그러면 대변이 토지 2,300인데 차변이 4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외상매입금 1,500하고 보통예금 2,500이니까. 그러면 그 차이가 1,700이죠. 이 1,700은 뭐가 될까요? 처분이익이 돼야죠. 처분이익. 토지니까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대변에 가면 되겠습니다. 자, 분개를 한번 써볼게요. 차변에 일단 외상매입금 갚았습니다. 외상매입금의 거래처는 어느 회사였죠? 네, 부산 거였죠. 그래서 얼마를 외상매입금을 공제했냐면 1,500만 원 공제했어요. 4천만 원 받기로 했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한국은행으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2,500을 받아야 되죠. 4천에 팔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대변에 여러분이 기록하는 것은 토지를 판매금으로 기록하면 안 돼요. 장부금액으로 기록해야죠. 그래서 토지의 장부금액은 2,300이에요. 2,300짜리 토지를 4,000원에 팔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거 차이만큼은 뭐가 있냐면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는 개념 과목이 있죠. 1,700이 된다.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1,700이 됩니다. 토지는 감가상각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할 때 감가상각 누계액이 차변에 와서 없어지거나 이런 일은 없죠. 감가상각 안 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29번 문제로 봅시다. 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신한은행에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250만 원이 발생하여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자, 이건 보통 이자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일반적인 회사 운영을 하기 위해서 차입을 해가지고 이자가 발생했으면 차변에 이자 비용 250, 대변에 보통예금 250 이렇게 비용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밑에 설명을 보니까 당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회계 기준상 자본화 대상 요건을 충족하였고 공장이 현재 건설 중이라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회계 처리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입을 왜 하게 됐냐면 공장 건설 자금으로 쓰려고 돈을 빌린 거예요. 그러면 그 차입금이 건설 중인 자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건설 중인 자산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도 건설 중인 자산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회계 기준상 자본화 대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이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건설 중인 자산. 현재 짓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29번은 차변의 건설 중인 자산, 대변의 보통예금 이런 분계를 하면 돼요. 29번은 $250만 대변의 보통예금. $250만. 네, 자본화 대상을 충족한다. 이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비용을 자본화한다는 거예요. 비용을 자본화한다는 것은 비용을 자산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3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공장에서 사용 중인 기계장치가 취득원가는 120이고 감루가 30만 원인데 이 기계장치가 진부화가 되어서 손상차손을 인식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시가 순공정가치는 40만 원이고 사용가치가 50만 원일 때 우리는 이 두 금액에서 맥스 큰 값을 가지고 회계 처리합니다. 50만 원을 장부금액하고 일치시키는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공정가치와 사용가치가 서로 다를 때 큰 금액을 적용한다. 어디에 적용한다는 얘기냐면은 큰 금액을 장부금액하고 비교해서 그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되거든요. 그러면 취득원가가 120만 원이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30만 원이니까 현재 장부금액이 90만 원이죠. 지금 현재 이 장부금액하고 사용가치를 비교하면 4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 40만 원을 바로 우리가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는 분계를 해주게 되면은 90만 원이 장부가 50만 원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차변에 오는 게 비용 발생이겠죠. 예, 그래서
유형자산 손상차손 차변에 대변에는 손상차손 누계액이라는 또 우리가 감가상각할 때 감가상각 누계액 차감 계정으로 간접적으로 차감을 시키듯이 손상차손에 대한 회계처리 우리 앞에서 별로 예제가 없었는데요. 지금 여기 나왔네요. 대변에 오는 것은 손상차손 누계액이라는 차감 계정을 씁니다. 자, 분계를 한번 써볼게요. 차변에 비용 기계장치의 손상차손 기계장치 손상차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90만원과 50만원의 차이였나요? 네, 40만원이죠. 그러면 이것은 비용이에요. 비용이 발생했고요. 대변에 손상차손 누계액 40만원. 이 코드는 손상차손 누계액 코드를 만들 때 우리가 감가상각 누계액 코드를 만들 때 해당 자산 밑에 만들듯이 기계장치 코드 밑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기계장치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을 거고 그 밑에 코드로 만들어 쓰면 돼요. 그래서 손상차손 누계액은 감가상각 누계액과 같은 코드 체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산의 감소예요.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으로서 자산을 감소시킵니다. 이 분계에 의해서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이 사용가치인 50만원하고 일치되는 거죠. 문제에서 데이터를 줄 때 사용가치 데이터를 안 주고 순공정가치만 데이터를 줬다. 그러면 이 순공정가치와 장부 금액을 비교해 가지고 그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해 주면 됩니다. 손상차손에 대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에 3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진상사의 투자부동산 1억 9천만 원 전부를 2억 5천에 매각을 하고 대금은 어음 1년 만기짜리로 받았습니다. 여기서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평소에 이런 문제를 많이 안 해봐가지고 어음을 받았다 그러면 상품 판매하고 어음 받은 거하고 동일시하고 받으러음 이렇게 하면 틀려요. 우리가 받으러음이라는 그 개정 과목은 매출 채권으로 분류하는 개정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재고자산을 판매하고 어음 받은 것만 개정 과목으로 받으러음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에 어음 받은 것은 뭘로 해야 되느냐? 그냥 미수금으로 하는 거예요. 미수금. 돈 안 받은 걸로. 그래서 이 문제는 받으러음으로 하면 틀린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차변에 미수금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처분 이익을 인식해야 되겠네요. 자, 한번 분계를 한번 써볼까요? 33번 분계를 보면은 자, 차변에 돈이 들어옵니다. 차변에 어음으로 받았지만 미수금으로 기록하고요. 거래처는 아진상사가 발행한 어음이니까 아진상사를 거래처로 거래했죠. 얼마냐면은 2억 5천을 받았죠. 어음을 받았지만 미수금 처리하는 겁니다. 2억 5천 부채로 인식하시고 부채가 아니라 자산으로. 대변에는 토지를 주었잖아요. 토지가 아니라 부동산이죠. 투자 부동산. 토지는 유형자산이고 투자 부동산은 투자자산입니다. 그래서 투자 부동산 얼마짜리를 우리가 주었냐면은 1억 9천짜리를 준 거예요.
장부 금액 1억 9천. 자, 1억 9천짜리를 2억 5천 받고 팔았으니까 대변에는 투자자산 처분 이익. 유형자산 같으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하잖아요. 투자자산은 투자자산 처분 이익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영업의 수익으로 봅니다. 그래서 6천만 원이 되겠네요. 투자자산 처분이익 6천만 원을 수익 발생시키면 되겠다. 그러면 이 어음 대장 내는 거 아니에요? 아, 어음 대장에다가 기록은 해둡니다. 네. 어음 대장에다가. 근데 회계상 받으러으로는 처리하지 않고요. 이 어음은 따로 관리를 해야 돼요. 일반 정도에는 입력 안 하고 따로 그 어음 넣는 데만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받으러음 현황에는 반영이 안 돼요. 받으러음 현황에 넣지 않고 이 어음은 이제 우리 회계상에 지금 우리 더존 프로그램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 왜냐하면 더존 프로그램에서는 받으러음 현황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계정별 원장에 받으러음하고 이게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받으러음 현황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미수금 같은 경우는 이 더존 프로그램에서는 차변의 미수금 1억 원 처리하고 대변에 투자부동산 그냥 10억. 어제 숫자가 엄청 커졌는데 아무튼 미수금에서 F3 누르면 밑에 우리가 받으러움 계정에서 F3 누르면 받으러움을 추가 입력할 수 있는 자금관리 창이 뜨잖아요. 근데 여기 거래처 코드를 한번 넣어볼까요? 네, 대한상사라고 한번 해보고 뜨나? 미수금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을 할 수는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어음 번호나 받으러움을 우리가 하면은 보관으로 해서 어음 번호 같은 걸 기록할 수가 있잖아요. 예, 미수금에는 어음 번호를 기록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요. 어음 번호로. 그래서 받으러움 현황에는 반영하지 않고 그거는 별도로 수기로 기록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받으러움이 될 수 없다. 미수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35번을 가보겠습니다. 당사는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되는 주식회사 청하의 주식을 5,000주를 한 주당 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 수수료는 매입가액의 1%였고 매입 관련 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대변에는 현금이 되겠고요. 차변에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원가는 수수료 비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수수료를. 그렇기 때문에 5,000주 곱하기 만원 단기매매증권은 차변에 5천만원이고요. 1%가 매입 수수료다 그랬어요. 그러면 5천만원에 1% 500만원이죠. 50만원. 네. 50만원을 수수료 비용으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대변의 현금은 5,050만원이 되겠죠. 자, 분계를 쓰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35번은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이
5천만 원. 자산 증가했고요. 차변의 수수료 비용. 이때 수수료 비용은 9XX. 예. 판매관리비 800번대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죠. 900번대 수수료 비용. 50만 원 비용 발생시키고 모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의 현금이 500,000,000이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37번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공장 건설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면서 법령에 의하여 액면금액 200만 원의 공채를 액면금액으로 매입했습니다. 공채 매입 당시 공정가치는 175만 원이었습니다.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하도록 해라.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할 때 취득원가를 이걸로 기록해야 돼요. 175만 원. 그러면 대변의 현금은 얼마 나갔냐면은 2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25만 원만큼의 차이가 나오죠. 이것을 뭘로 처리한다고 여러분 배우셨죠? 그렇죠. 자, 이 채권을, 이 공채를 왜 샀느냐를 따져보자고요. 왜 샀느냐? 토지 매입 때문에 샀다. 그래서 토지의 취득 비용으로 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5만 원은 차변의 토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면 37번이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은 공정가치로 인식해요. 175만 원. (25만 원만큼은) 토지의 취득원가로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대변에 이제 현금 200만 원을 지급했다. 네. 이 문제도 이게 채권 구입한 문제도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개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잘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39번부터 해보도록 할게요.